영상 하단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남겨놓을 거니까 이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 정보방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3월 15일 금요일이고요. 오늘도 리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차트를 보시면 추세 반전을 이 하락 추세 채널에서 상승 추세로 반전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이 새로운 추세 채널의 상단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엊그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이 돌파한 부분이 채널 상단의 지지를 받고 추가로 이어지지 않고 채널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또 추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 근거를 이전 차트까지 보면서 함께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자, 작년부터 이어졌던 이 하락 추세 채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플은 이때 2번 상단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전부 돌파 이후에 채널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우리가 말하는 트랩이 발생하게 됐죠. 트랩이 발생하게 되면 통상적으로는 이 채널 반대편까지 이동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 또 한 번 저번 달에 채널을 벗어나는 상단 돌파 움직임이 나왔을 때 이게 다시 들어오면서 트랩이 돼서 추가 조정이 나오는지 아니면 상단 지지를 받고 이전 채널을 무효화시키는 움직임이 나올지 지켜봐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이때는 후자의 움직임이 나오면서 이 긍정적인 상승력이 나와줬던 거였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빠르게 이 채널 상단을 돌파해 주면서 추가 상승력을 보여줄지 확인해야겠고, 이 부분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추가 조정이 반대편 채널까지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우리가 주봉으로 리플의 차트를 살펴봤을 때는 작년에 정확하게 쌍바닥 패턴으로 이 바닥을 확실하게 확인해 준 이후에는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죠. 그리고 올해는 기대되고 있는 개별 이슈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의 4월 반감기 시즌과 맞물리게 되면 시너지를 낼 수 있게 되면 그동안 억눌려 있던 만큼 더 큰 상승력을 보여줄 수 있겠다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이 개별 이슈들 중 하나가 아무래도 소송 이슈가 되겠는데, 최근에 이런 속보가 나왔습니다. SEC와 리플의 주요 의견서 제출 데드라인이 연장됐다 나와 있는데, 이게 어제 날짜로 나왔죠. 그런데 이 부분 제가 분명히 2월 달부터 전달해 드렸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카톡방에 계신 분들께는 물론이고 영상을 통해서도 꾸준하게 이 부분 말씀을 드렸었죠. 이 오리지널 문건을 보면서 설명해 드렸었는데, 이 문건을 같이 함께 보시면 이 문건은 작년에 이 SEC와 리플의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아날리스트 토레스 판사가 양측에 보낸 명령서고요. 소송 스케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2일, 올해 2월 12일까지 양측은 이 Remedies Related Discovery, 구제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죠. 이 구제 관련 서류라는 건 작년에 있었던 약식재판, 7월 달에 약식재판 판결문이 나왔는데 당시에 부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이다 판결이 나왔고, 개인들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분리된 판결이 나왔죠. 시장은 당시에 이 부분에 더 주목을 하면서 사실상 리플의 승소다라고 받아들였고 XRP 가격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SEC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항소 요청을 했지만 법원에 기각을 당하면서 10월 달에도 한번 유의미한 상승력이 나와줬었죠. 다만 이 구제 관련 서류라는 건 바로 이 부분, 기관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양측이 벌금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 거였죠. 그런데 이 제출 기한 날짜를 리플 측에서 연기 요청했고 이게 받아들여지면서 2월 20일까지 양측이 모두 제출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SEC에서 요청하고 또 법원이 승인했던 XRP 판매 수익 자료와 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도 함께 제출을 완료했고요. 이 첫 번째 서류 제출 기한이 연기됨에 따라서 이 밑에 있는 다음 스케줄들도 차례로 연기가 됐습니다. 3월 22일까지 기존에 3월 13일이었던 스케줄을 SEC에서 연기 요청했고요. 그래서 이 날짜까지 SEC가 본인들의 입장을 밝히는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플은 본인들의 입장을 4월 22일까지 제출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내놓겠다라면 SEC는 5월 6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죠. 이 기한들이 이렇게 조금씩 연기됐기 때문에 이 3월 22일까지는 리플이 시장 추세와 함께 움직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이 소송 관련 업데이트되는 뉴스들은 아무래도 XRP에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가 가장 빠르게 카톡방에서 공유해 드리면서 브리핑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공개되고 또 여기에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고 공유해 드릴 예정이니까 카톡방에서 이런 부분은 가장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리플은 이 소송 이슈 외에도
올해 기대되고 있는 이 상승 재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게 비트코인 반감기 시기와 맞물리면서 시너지를 내게 된다면 아까 기사에서 살펴봤듯이 사상 최고가, 신고가를 기록하게 만들 수도 있는 재료다 보여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정황들도 그 근거들도 충분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눈여겨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된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은 저번 달 초에 미국 내에서 다시 송금 사업을 재개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고요. 그 후 일주일 만에 스탠다드 커스티디언 트러스트라는 미국 내에서 정부의 인가를 받은 암호화폐 수탁 업체를 인수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자, 리플은 2020년도 12월 달에 SEC에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처음 리플의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미국 내 사업을 철수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많은 거래소에서도 상장 폐지되는 악재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이 이후부터는 리플의 대부분의 수익은 미국 외에서 발생을 했었고, 그래서 비교적 최근까지도 리플이 본사를 유럽이나 두바이 쪽으로 옮길 수도 있다, 유럽의 영국이나 아일랜드에 이런 부분을 실제로 알아보고 있다라는 뉴스들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2월 달 들어서면서 미국 내 사업을 재개하겠다라는 발표를 한 거고, 실제로 그런 움직임을 가져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리플이 왜 이 시점에서 어떤 걸 믿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사업을 재개하려는 건지, 이 부분이 오늘 말씀드릴 중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리플 관련해서 최근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코인리스를 비롯한 국내 매체에서는 크게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속보로도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자, 코인베이스라는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리플이 이 선물 시장에 새롭게 상장이 됐습니다. 현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약시 재판이 끝난 이후에 다시 재상장이 이미 됐었지만, 자, 선물 시장에는 처음으로 새롭게 상장이 된 거죠. 자, 여기서 리플과 코인베이스의 관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자, 미국에는 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라는 DCG가 있죠. 가장 유명한 암호화폐 벤처 캐피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설립자이자 CEO 베리 실버트는 제2의 워린 버핏이라고 평가받는 이 암호화폐 업계에서 꽤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이 DCG에서 바로 방금 살펴본 코인베이스를 자회사로 소유하고 있고요. 또 이 DCG는 리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미국 내 기업들끼리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은 코인베이스와 리플뿐만 아니라 그레이스케일도 소유하고 있고, 여러 다른 기업들의 지분을 보유하고 그 중심에 서 있는 기업이죠.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 외에도 최근 미국에서 새롭게 문을 연 거래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EDXM, EDX 마켓이라는 거래소인데요. 이 거래소는 피델리티를 비롯한 미국 뉴욕 월가의 대형 기업들이 함께 만든 거래소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거래소에서는 개인들이 아닌 기관들만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 작년 6월 달에 6월 22일부터 거래가 시작된 거래소인데, 이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함께 만든 거래소다 보니까 출시 전부터 엄청난 주목을 받았었고요. 이 EDX 마켓이 출범할 당시에 상장이 되고 거래가 가능했던 코인들은 이렇게 단 4개의 코인만 있었습니다.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이렇게 4개의 코인만 거래가 가능했었는데, 자, 이 중 비트코인 캐시는 작년 11월 달에 상장 폐지가 됐죠. 그래서 당시에 떠돌던 루머가 바로 EDX 마켓에서 비트코인 캐시가 상장 폐지됨에 따라서 그 비어있는 자리에 리플이 추가될 수도 있다라는 루머가 돌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실제로 진행되지는 않았고,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 이 루머가 수그러든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그런데 코인베이스에서 리플을 선물 시장에 신규 상장했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게 얼마 전인 2월 23일 날 이런 일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코인베이스의 홈페이지에 가서 이 선물 시장 쪽을 살펴보면, 자, 이 영구 선물 시장 쪽에는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이 많지 않고요. 그래서 밑에서 이 소개되어 있는 코인들을 보면 단 4개의 코인밖에 없습니다. 자, 이 코인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그리고 최근 추가된 바로 리플의 XRP죠. 자, 위에 세 개의 코인, 방금 우리가 살펴본 코인들이죠. 바로 이 EDX 마켓에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상장 폐지되고 나서 남아있는 세 개의 코인들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지금 이런 연관성이 보이고 있는 거고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이 게리 겐슬러라는 인물도 작년에 이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는 증권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 이렇게 발언을 한 거죠. 자, 이 네 개의 코인도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EDX 마켓이 출범할 당시에 상장되어 있던 그 네 개의 코인들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우리가 살펴봤듯이 비트코인 캐시는 상장 폐지가 된 거고 바로 이 자리에 리플의 XRP가 상장될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해보고 있는 거죠. 리플이 계획을 바꾸면서 미국 내 다시 돌아오겠다, 미국 내 사업을 재개하겠다 발표했던 그 배경에는 여러 미국의 대형 기관들, 당장 EDX 마켓에도 피델리티를 비롯한 기관 투자자들이 대거 함께하고 있고 또 DCG, 여기에 코인베이스까지 전부 미국 내 대형 기업들이죠. 리플과 하나같이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사나 속보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뉴스가 리플의 시세는 하락하고 있지만 이런 저점 때마다 고래들, 기관 투자자들은 매집한다라는 기사를 많이 볼 수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기관 투자자들은 이러한 주요 내용들이 오피셜하게 뉴스로 발표되기 전에 미리 그 소식을 알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코인들에서도 볼 수 있는 게 갑자기 급등하는 코인들이 있는데 왜 오르지 하고 몇 시간 뒤나 다음 날에 이 코인이 어느 거래소에 새롭게 신규 상장된다라는 속보가 그때서야 뜨는 거 많이 경험해 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SEC와 진행하고 있는 소송 같은 경우에도 리플에게 불리할 게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 소송 관련 이슈로는 이 SEC의 책임 변호사가 리플과 코인베이스의 소송을 담당하고 있던 암호화폐 소송부서 책임자 이 라단 스튜어트가 SEC를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러면서 화이트앤케이스라는 최근 피델리티가 비트코인 ETF 서류를 제출할 때 여기에 자문을 제공한 로펌에 새롭게 이직을 하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SEC와 리플이 벌이고 있는 소송 외에도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말씀드렸던 지금 SEC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 조사라는 건 2021년도에 인파워 오버사이트가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전직 SEC 관리들이 리플과 XRP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 여기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OIG가 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여기서 불법 행위를 발견하게 되면 SEC는 항소 계획을 종료할 수 있으며 당연히 이건 리플에게 호재로 작용을 할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함께 진행되고 있는 SEC와 코인베이스의 소송에서 코인베이스는 현재 SEC가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기각 신청서 모션 투 디스미스를 제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언제든지 법원 판결이 지금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소송을 관장하고 있는 판사는 이미 양측의 구두 변론까지 다 들은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 변수 모두 리플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올해는 미 대선까지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는 상당히 높은 확률로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본 이 EDXM 상장 이슈도 어마어마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작년 6월 달에 EDX 마켓이 출범됐을 때 여기에 상장돼 있던 4개의 코인 당연히 엄청난 상승력 보여줬고요. 지금은 상장 폐지됐지만 이 4개의 코인 중 하나였던 비트코인 캐시는 단기간 안에 무려 이 당시에 200%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리플이 만약에 여기에 상장되게 되면 당연히 비트코인 캐시보다 코인 시장에서는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고 상징적인 코인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급등하는 모양새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보여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당연히 새롭게 나오는 소송 소식들도 카톡방에서 빠르게 전달해 드릴 거고 이 부분은 이제 3월 13일이 되면 최근 제출한 서류들이 공개가 될 예정인데 이 부분 외에도 관련된 다른 움직임도 업데이트해 드리고 공유해 드리면서 함께 매집을 진행해 나갈 겁니다. 이런 부분 제가 카톡방에서 전부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고 투자 판단에 참고하셔서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톡방에서는 오늘 살펴본 리플뿐만 아니라 다른 이슈가 있는 코인들 마찬가지로 상담 도와드리면서 타점과 비중을 공유해 드리고 함께 매매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부분 받아보시면서 조금 더 전략적으로 안전하게 함께 투자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카톡방에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게 제가 링크를 남겨놨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영상을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시다면 가장 위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 저에게 문자 보내실 수 있도록 자동으로 화면이 전환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를 도와드릴 거고, 또 문자 전송이 힘드시거나 컴퓨터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다면 그 밑에 있는 링크로도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께서 편하신 방식으로 연락 주셔서 제가 드리는 정보들 타점과 비중 받아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저는 다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